네. 자, 오늘 112페이지입니다. 그죠? 112페이지. 아따, 벌써 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제 책 펴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죠? 네. 미리 오시면 저번에 뭐 했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저번에 뭐 했는지 책 한번 뒤적거려 보세요.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게 다 공부죠. 다 공부예요. 공부는 책상에 딱 앉아서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눈에 힘을 부르뜨고 책을 보는 거, 그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슬쩍 뒤져보는 거, 그죠? 뒤적거려 보는 거, 그거 굉장히 훌륭한 공부입니다. 그죠?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정독하면서 양을 이만큼 채웠다라고 해도 그 양 채운 게 머릿속에 다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뿌듯한 거죠. 그런데 한 1분, 2분, 3분, 4분 그 시간 동안 잠깐 뒤적거리면서 한번 읽어본 거, 그거는 기억에 굉장히 오래 가요. 의외로 그게 실제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잠깐 짜투리 시간들 잘 활용하시는 거, 그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쉴 때는 팍 쉬고 공부할 때 빡 하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공부하면 괜찮아요. 수업 시간 빼고 내 공부 시간만.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잠깐 시간 날 때, 다 왔네. 저번에, 그래, 이런 거 했지. 그것도, 야, 이 출근했구나. 이 출근한 건데 모르겠네. 왜 이거 출근했지? 이게 중요한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슬 보는 거. 그게 머릿속에 싹 남는 거라고요. 그게 내 거다. 그게 내 거. 그죠? 네. 예, 잔소리로 시작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토지의 이동, 토지 이동. 자, 이동했는데 이 이동은 이 이자가 한자어로 쓰면 적으면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의 무엇인가가 다르게 움직임이 있어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동이 아닙니다. 이동.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 아니고 토지 이동입니다. 이동할 때는 우리 옮길 이 이사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토지가 옮긴다 해서 이거는 이동. 이건 이동인데 이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이 아니고 이동이라고 해서 토지에 뭔가가 다르게 움직임이 있답니다. 이 토지 이동의 의미도 시험에 간간히 나옵니다. 예전에는 제법 자주 나왔는데 요즘 너무 자주 나왔고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 안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돌죠. 요즘 다시 지문에 살짝씩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토지 이동의 정확한 의미는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가 새로 생기고 발생, 그리고 변화가 있고 변경, 그리고 없어지는 것, 소멸, 요걸 다 합쳐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은 그 정확한 의미가 토지의 표시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걸 배울 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합쳐서 권리의 변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죠. 변동과 변경은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확 난단 말이에요. 이 법률 용어로서 변동은 단순히 있는 게 변화되는 변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없던 게 생기는 발생과 있던 게 없어지는 소멸까지 합쳐서 뭐라고 하더라?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그러면 토지 이동은 우리 민법적 표현을 빌리면 토지 표시의 변동인 거예요.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까지. 그죠? 그걸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토지 표시는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지적법상의 6가지 토지의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6가지를 우리는 토지 표시라는 이름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번 누가 어떻게 정하고, 지목 28개 어떻게 정해져 있고, 면적 어떻게 정하고, 경계는 어떻게 정하고 하고 우리 쭉 배워왔잖아요. 그죠? 이 토지 표시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거. 자, 발생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였다. 토지가 아니었어요. 매립을 해서 토지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토지 표시 새로 발생했죠? 그거부터 해서 자, 토지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다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됐어요. 지목이 바뀝니다. 또는 토지가 쪼개지고 합쳐지면서 크기가 달라지고 지번도 새로 부여되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생겼어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죠. 변경. 그러다가 그 토지가 언젠가 바다에 다시 폭 빠져서 사라져 버리면 토지 표시는 또 소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일생하고 똑같습니다. 자, 없던 아기가 출생해서 생겼다.
그리고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변화가 있다, 사망으로 없어졌다. 사람의 일생이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가끔씩 예전에는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등록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라는 것도 등록이 되고, 공시지가 이전에는 토지 등급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의 변동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 6가지와 관계된 변화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예전에 토지 이동 개념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게 딱 저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토지 이동의 정확한 의미를 아느냐. 그리고 우리 지적법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이동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토지 이동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토지 이동 뭐 간단합니다.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됐고, 자, 넘어가 보시면 114페이지. 제일 위에 토지 이동의 종류와 특징에서 거기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해놨는데, 보다 중요한 건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등급 또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변화가 아니다.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바로 위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 해서 청량 검사를 요하는 것, 토지 이동 조사를 요하는 것 이런 말로 나왔어요. 자, 우리 지적법상의 토지 표시는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공시가 되더라. 맞죠? 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데 이 실질적 심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 소재 지번 어디 있다, 지목 어떻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임장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 방법이 토지 이동 조사라고 하는 거야. 토지 이동 조사. 눈으로 보고 조사한다. 정확하게 토지 이동 조사 방법으로 실질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눈으로 보면 안다. 청량해봐야 안다. 청량해봐야 알죠? 그래서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청량을 실시하고 그 청량이 올바로 잘 됐는지 검사를 하더라. 청량 검사 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조사와 청량 검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의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청량 검사라는 방법으로 실질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와 관계 없는 것들의 변화가 있을 때는 청량하지 않으니까 무슨 조사? 토지 이동 조사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도표 윗부분에 청량 검사 요하는 경우, 밑에 토지 이동 조사 요하는 경우, 토지 이동 조사를 요한다는 말은 청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합병과 지목 변경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합병은 토지를 합치는 건데 이 토지가 합쳐지면 뭔가 청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건 조금 이따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당연히 청량과 상관없죠. 그러면 자, 그 뒤에 지번 변경이 있다. 지번이 바뀌었다.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 검사의 대상이다. 토지 이동 조사의 대상이다. 토지 이동 조사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뭐 안 나왔지만 지번 변경하고 하나 적어 놓으셔도 돼요.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청량 검사를 요한다라고 해서 이건 청량을 하는 경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럼 하나하나를 모르는데 뭐 그거 봤으면 뭐 의미가 있어요. 자, 신규 등록부터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신규 등록하고 나왔어요. 신규 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 즉 이전에는 토지가 아니었던 부분이 토지가 되면서 새로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바다였던 토지가 매립이 되면서 토지가 생겼다. 그럼 신규 등록 대상 되겠죠. 자, 이렇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적법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소관청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생겼으니까 등록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라 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게 60일 이내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숫자 나오면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적법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시험에 안 나온 거 없다.
없다. 계속 반복해서 숫자는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법은 응용 있다, 응용 없다. 응용 없다, 응용 없다. 있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 살짝 고치고 하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래서 60일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일체 벌칙은 없습니다. 벌칙 없어요. 과태료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토지 이동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과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전에 지적법 배울 때 지적국정주의라는 요건 하나 배운 거 있죠? 지적국정주의라는 이념.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그러면 신규 등록해야 될 토지, 그 신규 등록하면서 토지가 어디 있다, 소재지번, 용도는 뭐다, 지목, 크기는 어떻다, 면적, 모양은 어떻다, 경계, 원래 다 누가 정해야 돼요? 국가가 정해야 돼. 그럼 신규 등록 대상 토지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도 원칙은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국가가 대한민국 3,870만 필지, 그 많은 필지를 모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바뀐 거 있나 확인하고 청량을 해야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지적과 공무원의 숫자를 수백 배 이상으로 늘려도 감당이 불감당일 거예요. 비용 감당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좀 도와주세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변화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업무를 그 비용 감당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소유자에게 협조해 달라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했다. 내일도 바빠서 안 되겠다 하고 못하면 그전에는 나무망치 가져와서 막 뒤통수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10만 원 내놔 이러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육교가 없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 많죠? 옛날에 육교 올라가면 이 엄동설 안에 바람 부는데 그쪽에 가마떼기 하나 깔고 앉아서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앞에 있는 빈 깡통 하나 가지고 꾸벅꾸벅 졸고서 지나가면 얼굴 한번 쓱 쳐다보고 주머니 손녔나 안 였나 쳐다보고 주머니 손녀면 기대감을 가진 눈빛으로 주머니 손 안 넣으면 나도 몰라 하고 딴 데 쳐다보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 맞죠? 자, 그분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여분의 돈 있으면 이 깡통 안에다 좀 넣어주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 도와주고 갔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망치 갖고 내를 두드려 패요 안 두드려 패? 두드려 패면 안 돼. 도와주세요 했다고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의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소유자가 여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더라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원래는 벌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과태료 규정을 없애버리면서 이제는 명목상 의무 규정이고 실제로는 강제되는 의무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거 함수 시험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60일 이내 신청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말고 신청해. 그래도 안 하면 궁금하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지 뭐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규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해서 요거 60일 이내 하고 이렇게 나온 거 외우셔야 되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신규 등록 신청서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지적과 공무원이다 앉아 있는데 신규 등록. 자, 저기 바닷가를 내가 매립을 했습니다. 토지가 생겼거든요. 하고 나한테 와서 요구하더라. 그럼 여러분은 당신이 매립한 사람 그 토지 소유자인 거 맞습니까? 소유권 있다는 사실, 당신이 매립했다는 사실 증명하세요 라고 요구하겠죠. 소유자임을 모르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등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 의무 기간 내 신청을 하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 증명 서류가 우리 교재에서는 오른쪽 115페이지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에 관한 서류에서 박스 내 기니들이 4가지 나오죠. 자, 이 기니들이 순서만 조금 바꿉니다. 바꿔서 자, 소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소유권 증명 서류는 4번째 나오는 기타 소유권 증명 서류 아무거라도 됩니다. 소유권 증명 서류 아무거라도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돌아가면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나왔죠.
판결내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나오죠? 거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준공검사 확인증 4번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해서 소유권 증명 서류로서는 이렇게 앞에 콩나물 대가리만 따서 소판 기준하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소유권 증명 서류 뭐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시험에 제법 나왔어요.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내는 것인가, 그중 하나만 내면 되는가, 아무거나 하나만 내서 소유권이 증명되기만 하면 돼요. 소유권이 증명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네 가지 서류를 제시해 놓고 소유권 증명 서류, 소유권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해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위 네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 중에 하나 어떤 거든지 내 소유권이 증명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소판 기준 하고 합니다. 예전에 돈 없는 시절에, 지금같이 잘 사는 시절이 아니고 돈 없는 시절에 바닷가 매립해서 땅 좀 가지려면 집에 기르던 병아리 2마리 팔면 돼요? 집에 기르던 개 팔면 돼? 집에 기르던 돼지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돼요. 제일 귀중한 자산 소는 팔아야 땅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기준은 소를 팔아야 돼. 소판 기준.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 그냥 외우라고 하는 얘기야. 그죠? 외우라고. 소판 기준. 어쨌든지 간에 콩나물 대가리를 따면서 또는 콩나물 뭐 트레기를 따든 다리를 따든 따가지고 글자 수를 줄인다. 우리 머리 안 좋으니까 글자 수 많을수록 안 외워지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엮어서 이미지화해서 외울 수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운다. 소판 기준. 소는 팔아야 돼. 자, 거기서 이 소유권 증명 서류 하고 나오는데 뭐 그밖에 아무거나 됩니다. 그다음 법원의 확정 판결 못하는 게 없죠? 법원에서 내 거라고 판결 내려준 게 있다면 내 거라는 거 증명이 돼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놓은 동그라미 디귿 한번 보세요.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디귿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수용하고 사야 될 필요가 있는 땅이 있겠죠.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땅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 개인 소유라면 시가에 따라 사야 되니까 돈 많이 들겠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국가 소유의 땅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 돌리고자 하는 남이다, 형제가 아니다. 형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땡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한테 뛰어가서 형님, 여는 행님아 하면 알아듣습니까? 행님아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행님아 하고 뛰어가가지고 저기 있는 땅 그 행님 명의대. 맞는데 왜? 그건 땅 내가 좀 필요하니까 좀 줘. 뭐해? 좀 줘. 돈 주겠다 안 주겠다? 공짜로 좀 줘. 그러면 국가가 된다면 줄 것이고 안 된다면 야 그래도 공짜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국가가 생각하는 가격의 반의 반값에 어떻게 안 될까 하고 한번 앵겨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넘겨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국가 소유의 땅은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이 국유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무슨 장관과 협의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장관이 무슨 장관?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서 우리 지적법에서 장관은 나왔다 하면 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딱 한 번 다른 장관 나오는데 어디서? 여기에서. 무슨 장관? 기재부 장관. 다른 데서 나오는 장관은 무조건 무슨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딱 한 번 여기서만 기재부 장관, 다른 장관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 문제 풀면서 장관이 나왔는데 문화체육부 장관 나왔다 사정없이 지지 밟으면 돼요. 그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장관 나오면 안 돼요. 자,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무리로 남겨놨습니다.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건 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 등록할 때의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우리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베껴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기억나시죠? 이 등기부 소유자를 베껴오는데 등기부 소유자 베낀다 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합니다.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등기부 소유자 베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복습들 하시죠? 금시초문이다. 이런 얼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우리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같은 토지에 대해서 만들어지지만 핵심 두고 공시하는 핵심 공시사항이 달라요. 우리 지적공부는 표시, 사실관계, 저기 나오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거 공시하려고 만들어졌고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민법 186조 배울 때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권리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권리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나 등기부에도 지적공부처럼 이 표시,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입니다. 소개하고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거든요. 요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표시는 지적공부가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베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적공부에도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이 소유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는데 소유자는 이미 등기부에서 공시가 되고 있죠. 그럼 등기부 소유자를 베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의 내용이 필요하면 내가 공시하는 거 베껴가도록 해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저쪽에서 베껴오는 거야. 중점을 두는 것은 뭐다? 등기소가 정하는 것, 등기부가 정하는 건 권리를 정하는 것이고 지적공부가 정하는 건 표시를 정하는 거야. 됩니까? 자,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원칙 등기부에서 뺏겨온다.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예외. 신규 등록할 때 우리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자, 우리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이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적공부부터 만들어지느냐 등기부부터 만들어지느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선 등록 먼저 등록되고 후 등기 후에 등기된다. 기억나세요?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자, 선 등록인데 등록이라는 용어는 지적공부에 뭔가 기재할 때를 등록이라고 표현하고 등기부에 뭔가 기재할 때는 등기라고 표현해서 이 표현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등록하고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지적공부. 등기하고 나오면 등기부 생각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등록되고 후에 등기된다. 이 말은 토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부 만들어질 때 먼저 지적공부, 먼저 대장부터 만들어지고 그 후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야. 선등록 후 등기는 달리 얘기하면 선대장 후 등기부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신규 등록하는 이 시점에는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만들어지고 그 후에 등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를 베껴와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베껴올 소유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의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무지하게 자주 나와요. 신규 등록할 때의 지적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는 거지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하지 못한다. 왜? 등기부 아직 없으니까. 이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신규 등록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등기도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지적공부상의 토지 소유자는 언제나 무엇을 기초로?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 여기 토지 표시가 바뀔 때마다 이 표시를 베끼는 등기부 표시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우리 등기부는 권리관계 공시하는 거 이거 핵심 두는 거지
표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매 지적 공부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절차상 편리하도록 어떻게 정해놨냐.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바뀌고 하는 것은 소관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소관청이 지적 공부상 토지 표시 변경 등록을 끝내고 나면 소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토지 표시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변경된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하라라고 촉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는 권리관계만 신경 쓰고 있으면 토지 표시가 바뀔 때마다 지적 소관청이 등기소를 향해서 자기가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라고 촉탁을 함으로써 가르쳐 주게 돼 있다. 그럼 등기소는 권리만 신경 쓰고 있다가 촉탁이 오면 거기 맞춰서 표시가 바뀌었구나 라고 나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면 돼. 됩니까? 그러면 자, 지적공부상 소유자도 어떻게 되느냐.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각종 등기가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서 나서서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된 사실이 있으니까 너도 고쳐라 라고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자, 권리는 등기부에서 정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건 등기부에서 바뀌어야 돼. 등기부에서 소유자 바뀌면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연락을 해줘요. 야, 나 소유자 바꿨어 임마. 너도 바꿔. 하고 큰 소리 하면 빵 치는 거야. 그럼 지적소관청 이 소유자 바뀌었다고 저는 큰 소리 치는데 기다려봐. 이러고 있다가 토지 표시 딱 바뀌면 내 먼저 딱 보고 어이 토지 표시 내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 임마. 하고 큰 소리 하면 빡 치고. 뭐 되게 어렵나?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김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해야 되는데 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또는 시간의 틈, 이 간격 때문에 여기 먼저 바뀌고 연락 주고 여기서 바꾸는 데는 시간적인 어떤 이 텀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서로 불일치할 수 있잖아. 자, 그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자, 지적 공부 보니까 지목이 대돼 있다. 등기 보니까 지목이 전돼 있다. 이렇게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인가 대인가? 대이다. 대. 자, 표시는 어디서 정하니까? 지적공부에서 정하니까 표시는 지적공부 대장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표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토지 표시를 볼 때는 뭐 봐라? 대장을 봐라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소유자를 보니까 등기부는 소유자가 을돼 있는데 지적공부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돼 있더라. 그럼 소유자는 갑인가 을인가? 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토지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렇게 돼서 일반적으로는 일치해. 일반적으로는 거의 일치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표시는 뭐 보고 판단하고 대장 보고 판단하고 권리자는 뭐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 보고 판단한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해서 요거 하나 있고. 그렇다면 자, 여기 지적공부상 토지 표시가 바뀌면 소관청은 등기 촉탁하도록 돼 있죠. 이 등기 촉탁을 그러나 신규 등록했을 때는 촉탁하지 아니한다. 왜? 신규 등록을 끝냈을 때 소관청은 등기 촉탁하고 싶어도 아직 등기부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선등록 후등기니까 지금 등록되는데 등기부가 바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나중에 우리 등기법 가면 배우는데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존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보존등기 해달라고 신청해야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청해야. 그 신청을 할 때 원칙 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 신청이 늦어지면 이 대장은 만들어지만 등기부가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끝내서 대장이 막 만들어진 이 시점에는 등기부가 아직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도 없는데 내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 등기 촉탁. 등기부도 없는데 뭔 바꿔라야. 맞습니까? 그래서 신규 등록은 두 번째 특징.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자, 신규 등록에서
내일 죽어도 오늘 하나 외우고 죽자. 그럼 신규 등록에서 외우고 죽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아주 자주 나온다. 아주 나온다. 됐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등록 전환으로 갑니다. 자, 등록 전환은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비가 와서 그렇나? 우중충하노? 바깥도 우중충하고 뭔가 안도 좀 우중충하고 그죠?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뭐 마른 명태 같은 거 먹으려다 못 먹어서 화가 났나?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한 이틀 굶은 것 같은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됐습니다. 자, 등록 전환.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라는 게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전환 바뀐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임야도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여기 등록 안 된 토지는 모두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되어서 나뉘어서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땅값이 상당히 낮은 그런 토지들이 중심이고 지적도 토지대장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땅값이 좀 있는 토지들이다. 그것도 정확한 구분은 아니고 정확하게 구분되는 기준은 없다고 그랬죠. 조금씩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임야도 임야대장에는 개발이 덜 되고 지가가 굉장히 낮은 토지들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토지들이 개발이 됐어. 그럼 땅값이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면 임야도라는 도면은 굉장히 정밀도가 낮아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상승을 했는데 경계의 정밀도가 대단히 낮은 임야도에 계속 등록을 해놓으면 경계가 정확히 정해지지 못하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 그래서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그 토지를 지적도라는 보다 정밀한 도면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임야도 등록되면 반드시 임야대장, 지적도 등록되면 반드시 토지대장 등록돼야 되죠. 그래서 도면이 바뀌는 것, 도면의 정밀도 향상되는 게 등록전환의 핵심이고 대장은 도면이 바뀌니까 응급결에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전환의 핵심은 임야도라는 정밀도 낮은 도면에 등록돼 있던 걸 지적도라는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옮긴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등록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발이 돼서 지가가 상승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예정과 지목, 즉 토지 용도가 같다, 달라졌다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더라. 지목 변경 수반. 지목 변경 일어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원칙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6페이지 보시면 자, 중간 약관 위에 양가로 2번 대상 토지에서 동그라미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하고 났죠? 요게 원칙적인 등록 전환의 예이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이것이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지목 변경이야. 즉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 이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어떤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 용어 정의. 자, 임야도 등록됐던 걸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요거 등록 전환인데 거꾸로는 등록 전환인가 아닌가 아니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임야도에 있던 걸 지적도로 옮기거나 지적도 있는 걸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려면 새로 청량해야 돼.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비용, 돈 들여서 나온 결과가 도면의 정밀도가 보다 나아졌습니다. 돈 잘 썼어. 이번에 돈 쓰고 시간 써가지고 결과가 어떻지? 정밀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뭐 군기를 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전환은 일방통행이에요. 임야도 임야대장에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일방통행. 양방통행 아니다는 거예요. 되죠? 당연히 예전에 문제로 나왔죠. 등록 전환이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당연히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지. 뭐 우리 지적법은 그냥 초등학생 시험하고 비슷해. 나오는 거 보면.
자, 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등록 전환 세 가지가 있더라. 그죠? 해서 그 밑에 보면 기니디 세 가지 나오죠. 기니디. 기역, 니연, 디귿. 그 글자도 기니디. 어쨌든 줄인단 말이에요. 그죠? 기니디. 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도사 이렇게 나온다. 대도사. 대도사. 자, 도사 정도는 돼야 지목 변경 없이도 샥 등록 전환되는데 이 도사도 엔간한 도사는 하고 큰 도사 나와야 돼. 대도사.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냥 한다. 자, 임야도에 등록됐던 토지의 대부분이 등록 전환이 됐어요. 이때 남아있는 나머지 토지 등록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 없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가 분할될 때, 그 다음에 이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일어났지만 지목 변경 불가능할 때, 안 될 때, 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더라. 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도사 요걸 그냥 외우시면 돼. 대도사 놓고 대부분 등록 전환, 도시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이라고 하는 이 핵심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요거 문제가 나오면 그 키워드만 찾아가시면 문제는 막 99% 풀립니다. 자, 대부분 등록 전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임야도가 있었어요. 임야도에 이렇게 큰 토지들이 몇 필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필지가 아파트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무슨 아파트? 아파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2 아파트 맞죠? 자2 아파트 이름 멋지게 지었죠. 자, 해서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크게 개발해서 땅값이 일약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적도로 옮겨갔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가만히 있다 또 들어오죠. 그래서 나도 온다 미안하다 이게 뭐예요? 레미안이야. 그죠? 나도 온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와 가지고 요것도 성공해서 옆으로 넘어가게 돼.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지적도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꾸 임야도 있는 토지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사람들 바글바글 하니까 마트 들어와야 되잖아. 마트 하면 뭐 바로 이마트지 뭐. 그죠? 그래서 이마트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요. 자, 이거 성공하려니까 이마트보다 내가 집에 더 도움이 될 걸요? 홈플러스가 있잖아. 맞죠? 홈플러스도 들어온다고. 홈플러스 들어오면 이것도 또 성공해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임야도에 남아있는 필지가 몇 개 안 되죠. 이 몇 개 안 되는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계속 보관 관리하는 비용 시간 들여야 된다는 건 좀 불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야인 상태로서 개발이 안 되고 있지만 남들 가는 김에 너도 따라가 버리고 이거 하나 보존 비용을 줄이자 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등록 전환됐을 때 남아있는 나머지 몇 필지 안 되는 토지는 등록 전환 없이 임야인 상태 그대로 지적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에 임야라는 지목의 토지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서라고 했어요. 자, 도시관리계획서 이렇게 끄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발돼야 돼. 개발돼야 되는데 큰 필지 이런 게 이 도시관리계획선을 중간에 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되는 건 오른쪽만 개발되죠? 왼쪽은 개발 안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되면서 이 토지는 보다 정밀한 축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왼쪽 토지는 옛날 축척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럼 한 필지 돼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요. 그죠?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 찌찌찌 소축 등. 찌찌찌 소축 등. 뭐 전부 금시조문이야. 기억납니까? 찌찌찌 소축 등. 거기 축이 뭐예요? 축척이 동일한 도면에 있어야 한 필지가 되는 거야. 맞죠?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건 한 필지가 될 수 없죠? 어차피 언젠가는 이 두 토지는 분할돼서 따로따로 한 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가서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미리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은 임야지만 나중에 개발될 걸 예상해서 미리 분할해서 지적도로 먼저 옮겨버리는 거야. 지금은 아직 개발되었다 안 됐다? 안 돼서 그냥 관리 계획서만 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큰 토지는 미리 분할해서 옮겨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옮겨갑니다. 그 다음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임야 요만큼 땅 샀어요.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그래 사가지고 자 형질 변경이라는 게 토지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절토 땅을 깎아내서 절개한다. 성토 흙을 갖다 부어서 높이를 돋워 가지고 그 모양 위치를 다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질 변경이에요. 그럼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자 집을 짓는데 삐딱하게 지어놓으면 사람 자다가 몸부리치면 떼굴떼굴 굴러가 가지고 머리 부딪히면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집은 평평한 데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한다? 우선 토목 공사를 해서 평평하게 유지를 하면서 땅을 깎아내고 필요하면 흙을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에 옹벽을 쌓아야 돼. 왜? 옹벽 안 쌓으면 장마가 지면 흙이 무너지니까 안 되겠죠. 옹벽 쌓을 때도 이만큼 흙을 잘라내 가지고 옹벽을 쌓을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들어가.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이렇게 놔둬야 여기 버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이 흙하고 물의 힘으로 밀면서 이 철근 콘크리트랑 옹벽이 막 쪼개져요. 저도 지금 저 사는 집에 한 7m 정도 높이 위에 집 지으면서 옹벽을 처음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니은자로 넣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비 많이 오고 비가 좀 심상치 않게 오는데 바로 쪼개지더라고. 그래서 2번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비 제법 들어요. 공사비 제법 들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집 지으려고 허가받아 들어갔더니 공무원이 미리 정보를 취득하고 공사하시죠. 왜요? 집 못 짓습니다 이러더라. 내 친구도 임야 사서 집 지었는데 그거는 군사개발보호구역이 아니었겠지 이러더라. 응? 그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면서 토지 가격은 상승을 하게 돼요. 공사비가 들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토지 가격에 비하니까 지적도로 가야 되겠지만 지목 변경 되더라 안 되더라. 법률 규제 등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생기더라. 이런 토지는 지목 변경은 없지만 토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에 옮겨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때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더라라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나오는데 알 필요 없다. 그냥 대도사 대부분 등록 전환됐을 때 나머지 도시관리계획선 나왔을 때 사실상 형질 변경 나오면 되죠?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이 등록 전환도 신규 등록처럼 며칠 내 60일 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이지 뭐.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 정도. 됐습니다. 등록 전환에서는 그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분할로 갑니다. 분할. 자 117페이지 밑에 보시면 분할하고 나왔죠. 분할. 자, 분할은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100평짜리가 한 필지로 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국가가 쪼개라라고 의무로 강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100평짜리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10,000평짜리 한 필지 있더라. 그거 쪼개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할 때 쪼개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한 필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고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 있는데 이 예외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 예외가 몇 개 있느냐? 겨우 1개 있습니다. 1개. 그래서 분할은 신청 의무 있는 예외가 딱 하나예요. 1필지의 얼마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뭐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이때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청 의무 있을 때 어떻게 신청하느냐? 소유자가 소관청에 60일이래.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죠? 60일이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만이지 뭐 하고 갚은다. 그죠? 자, 벌칙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있을 때만 분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분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1필지 1지목 원칙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필지 전체가 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전은 우리 농사짓는 밭을 얘기한다, 그죠? 맨 땅에 농사짓는 밭.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장마가 지고 엄청난 장마에 산사태가 나고 집안이 조금 흔들리더니 오른쪽 절반에 물이 고여서 보통은 장마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물이 다 빠졌는데 그 장마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물이 안 빠져.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문가 불러서 조사를 맡겨보니까 이 땅은 이제 밭농사는 포기하셔야 하더라. 왜요? 하니까 작년에
장만하고 산사태 나고 집안이 흔들리면서 이 지하 수맥하고 연결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여기 이 물은 이제 안 마를 겁니다 하더라.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막아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 테니까. 그런데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본 그 전문가가 중장비 들어오고 청량하는 기계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 기술 있는 기술자들 들어오고 해서 공사하게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 들면 되겠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밭주인이 뒤로 탁 잡아주면서 이거 다 팔아도 2천만 원인데 이거 막는데 3,500만 원? 자, 이거 밭으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이제 물고인 부지, 유지라는 지목으로 변화가 됐어요. 맞죠? 그런데 이 유지로 별도로 등록하게 되면 한 필지에 이미 전으로 등록된 지목이 있는데 별도 지목 또 등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1필지 몇 지목? 1지목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해라. 분할하고 이거는 별도로 유지로 등록하라. 이때만 분할하라고 의무부가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른 때는 내가 원할 때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며칠 내? 60일 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 해도 벌칙은 없더라. 자, 분할하게 되면 이 분할한 필지는 분할 전 필지의 지번에 그죠? 부번을 부여하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기억나시죠?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하시고 합병으로 갑니다. 합병. 뭐 할 거 별로 없어. 합병. 아하, 이거 한다고 시간 많이 갔구나. 이 합병 끝내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지목 변경하고 그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자 합병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러분 보니까 쉬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시작할 때부터 막 이랬는데 지금 마치기 전에 똑같아. 10분 쉬었다 하시죠.